헬스장이 다 죽어간답니다. 전국 헬스장 폐업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유명 헬스 유튜버들도 다들 비슷한 소식들을 전해왔을 정도죠. 그런데 한때 운동 열풍이 불기도 했고 헬스장 가보면 회원들도 많아 보이는데 왜 폐업률은 오히려 늘었을까요? 여기에는 헬스장을 운영해본 사람들만 아는 헬스장 운영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대부분의 헬스장이 망하는지, 그렇다면 성공하는 곳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헬스장 폐업한 곳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 주위만 둘러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 헬스장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헬스장을 누가 구매를 하진 않아요. 관장들 사이트에 여러 헬스장이 많이 올라오는데 1년, 2년 지날수록 권리금은 계속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현금들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은 오픈빨 때문에 버티고 2, 3년 가다 보면 운영의 노하우라던가 운동의 본질을 알아야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좋으면 임대료가 비싸고 또 요새 기구들이 비싸기 때문에 과다하게 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건데, 예전에 헬스장을 차렸을 때는 3개월 오픈할 때 투자금 회수가 됐었거든요. 제가 20살 후반에 헬스장을 오픈했으니까 PT 사업 체인점 자체를 제가 거의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창업 자금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구값도 많이 비싸지고 회원분들이 눈에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 기구값도 한 대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호가하다 보니 창업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 사업을 할 때 보통 투자금을 1년 안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창업 자체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헬스장들이 망하는 이유가 또, 예전 헬스장들은 헬스비와 PT비가 따로 없었어요. PT라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원권으로만 헬스장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센터를 차리시는 분들이 회원권에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PT비에서 영업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한테 매출을 과다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아무나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수업하는 센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다시 센터를 한다면 회원권으로만 돌아가는 센터를 만들 것이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선생님들만 오게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올 것이고 회원분들은 그냥 회원권만 내고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헬스장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트레이너 이탈이 폐업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너무 PT 영업 쪽에 치우친 센터들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상 그만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한 명이 그만둔다고 해서 센터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 매출 격차가 어느 정도 있고 저희 같은 수업만 하는 곳은 매출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수업만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항상 회원들이 재등록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시스템이고,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1월이다 하면은 매출 폭이 어느 정도 심한데, 특이하게 이번 연도 1월은 모든 헬스장들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헬스라는 인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부터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고 기구 사업도 그러고,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다가 2, 3년 정도 해보니 내가 그 몸이 안 되니 포기하는 것 같아요. 헬스라는 운동 자체는 마라톤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10년은 보고 운동을 하셔야 그때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헬스장끼리 가격 경쟁은 독이 됩니다. 새로운 센터들이 들어오면 항상 프리세일을 하고 하는데 어차피 가격을 내려가면 헬스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옆에 헬스장들이 많지만 가격도 따라가지도 않고 실력이 있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충성 고객들이 자기만의 이 니즈를 맞춰주는 센터를 다니지 저렴한 헬스장 가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신다면 가격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100명의 회원을 싸게 받을 거냐 10명의 회원을 비싸게 받을 거냐, 매출은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10명의 회원에 고급스러운 회원분들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가격을 안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국민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차도 그러고 음식도 그러고. 헬스장을 그냥 예로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시설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기구 위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쪽에 더 들어가고 나라마다 각색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싼데 다 좋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 요새 센터들 기구 세팅을 보면 한 대당 1,000만 원씩이에요. 10개만 깔려도 1억이에요. 근데 그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센터를 하면 원금 회수가
언제쯤 가능할지 참 의문입니다. 헬스장 무인화 같은 경우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고 미국이나 이런 곳은 인포밖에 없어요. 물도 사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하는 헬스장의 공통점은 우선 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의 마인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면 상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인드대로 갈 수 있거든요. 보통 헬스 트레이너들이 나는 이런 헬스장을 차려야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달에 나가는 돈 생각 안 하고 자기 수업료보다 많이 벌겠지 하고 차리는데 실질적으로 수업료보다 많이 못 버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자기가 차려서 자기가 수업을 하려고 하니 어떤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직원들도 수업하러 왔는데 나눠 먹기잖아요. 대표 오너는 수업을 많이 안 하는 걸 항상 추천드리고, 서비스직도 맞는데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보디빌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오래가는 헬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헬스장을 선택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회원권 끊을 때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달 다녀봤는데 모든 트레이너들이 친절하고 인사도 먼저 해주고 시설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면 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전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 3만 원짜리 헬스장은 월 3만 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고, 그 정도의 회원분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너도 그런 거죠. 돈의 가치가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헬스장 여러 지역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평균은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례에 계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 본질을 잊지 않는 운동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도 한번 와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